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자, 오늘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지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이 벌써 넘었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기자회견도 갖고 그랬는데, 자,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그 국정 운영 방향 지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마디로 굉장히 대단히 잘 가고 있다라고 예.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100일 동안 대한민국은 사실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부활이 됐다라고 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편 우리 전북으로 입장에서도 새로운 좀 도약의 기회가 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대통령님의 이 100일 동안의 행보를 보면은 모든 것이 민생과 현장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예, 그다음에 예. 실용주의에 근거한 판단,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그러한 여러 그 회의체, 특히 국무회의를 개방해서 생중계를 한다든가, 그렇죠. 이런 건 예. 굉장히 신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국무회의에서 던지는 말씀이나 디테일에 강한, 또 장관들과 실질적인 토론을 하면서 이제 요즘 대통령님한테 안 걸려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좀 있다고 한다는데, 네. 장관들 사이에서 공부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장관들이. 예. 엄청 긴장하죠. 예. 이렇게 되면 몇 명이 딱 깨지면 그 다음부터는 오늘은 내가 안 걸려야 되는데 하면서 공부 엄청나게 하죠. 네, 그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고 나서도 깨지면 공부 더 하죠. 그 대통령이 그 광역자치단체장 지사님하고 시장도 만나셨죠? 몇 네, 번 만나셨나요, 지사님은? 네. 예, 지금까지 몇 번 만나셨어요? 공식적으로는 이제 17개 시도지사들 한꺼번에 예. 다 같이 간담회 한번 한 거밖에 없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 국무회의 때처럼 대통령이 날카로운 질문 안 하시나요? 어떤가요? 그날은 날카로운 질문보다는 주로 17개 시도지사들이 자기 지역의 현안 애로사항들? 위주로 애로사항들을 예. 주로 기본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예. 주로 대통령께서 듣는 입장이시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코멘트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졌죠. 자, 이번에 그 정치 현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그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좀 갈등이 큰데, 자, 이게 좀 취지가 지금 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제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러면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큽니다. 자, 그러니까 특검은 있는데 왜 사법부는 개혁이 안 되냐라고 해서 국민 여론이 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법관 증원도 반발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법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이런 것이 전례를 만들면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냐라는 우려와 걱정, 또 이런 것이 좀 있지요. 예.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 싶죠. 그러나 저는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라고 보고,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해가지고 내란을 일으킨 것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이것도 처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단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 지금 소위 피의자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들과 사법부가 어떻게든지 상당히 좀 이 안팎으로 연결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전담재판부를 따로 떼어가지고, 그런다 해서 판사가 아닌 사람 중에 임명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지금 있는 판사들 중에 별도로 이것만을 전담으로 재판한 전담재판부를 두자라고 하는 거니까, 저는 뭐 유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결단의 문제인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뭐 일부 저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이번에는 국회에서 통과하더라도 저는 크게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대법관 증원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14명을 뭐 26명으로 늘리자, 그런 의견이 나오는데. 그거는 뭐 생각마다 장단이 있어요. 예. 장단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대법관들이 지금 대법원이 너무 재판이 많이 밀려 있어요. 그리고 대법관이 거기를 승진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법관을 가려고 고등법원에서 대법관의 대상으로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너무 눈치를 보는 재판들을 해요. 그렇군요. 그 정권의 임명권자가 가능한, 나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눈치를 보면서 재판도 솔직히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거를 좀 늘려놓으면 그거에 대한 권위나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자연스럽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좀 줄어들고, 대법관과 대법관 아닌 사람들이 사법부 내에서 너무 소위 차이가 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좀 늘려놓으면 희석이 되잖아요. 예. 사람이 많이 늘려놓으면. 예. 뭐 그런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국민 여론이 그렇잖아요. 아니, 다른 그
공무원들이나 부서들은 증언을 해준다면 다 좋아하는데 네. 왜 대법관들은 증언을 해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느냐 뭐 예,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들의 고유한 그동안 계속 가져왔던 소위 권위 예. 이거를 했는데 이 권위라는 게 누구를 위한 권위냐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국민을 위해서 신속한 재판, 공정한 재판하는 것이 대법원이 가장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있는 사안 가지고 14명 가지고 대법원에 오는 건수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지금 실제로 한 건 처리하는 기준이 민사재판 넣었다면 보통 2년, 3년씩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 2년, 예. 형사재판도 심리 불속행 아니고 정식으로 심리하게 되면 기본이 1년 반, 2년, 3년 걸리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 국민들 신뢰가, 이런 데에서 국민들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 개혁안 가운데 보면은 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도 있어요. 예. 지사님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 내용은? 저는 하급심 판결은 저는 가능한 한 다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예. 예. 그것이 무슨 뭐 대단히 뭐 숨길 일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 공무원들도 하면은 뭐 정보공개 청구하면은 어지간하면 다 다 공개되잖아요. 공개하죠. 예. 그러면은 거기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는 부분은 처리해가지고 안 나타나게 하고 뭐 그런 건 저는 그게 이 본인이 한 행정부도 결정과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건 당연한데 예. 법관도 저는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사님 생각이 상당히 진보적이십니다. 진보적인가요? 근데 아니 저는 뭐 국민들 눈높이에 좀 그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게 그게 대부분의 국민들 뜻 아닐까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도 결국은 국민들이 지지를 해줘야지 이게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사랑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거기에 맞게끔 조금 바뀌어야죠. 예. 자, 그 대통령의 그 국민 통합과 개혁 드라이브 이 두 축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 잘 가고 있다고 봐요. 지금은 좀 개혁이 앞장서야 될 시기라고 봐요. 이 개혁과 통합이라는 그 두 축이 서로 수레바퀴처럼 좀 잘 가져야 돼요. 특히 개혁이라는 것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거고 통합이라는 것은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거거든요. 서로 이게 앞뒤를 가려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내란 종식이 우선이고 먼저 이것이 검찰개혁이라든가 사법개혁이라든가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이 개혁에 대한 것을 좀 더 내세워야 될 시기이고 이것이 조금 완성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저는 통합이라는 주제가 훨씬 더 또 중요한 주제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두 개는 항상 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어떤 때는 좀 개혁이 좀 앞서고 어떤 때는 통합이 조금 앞서고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개혁 관련해서 지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덧센 특검법이라 해가지고 네. 김건희 특검법, 뭐 내란 특검, 최혜병 특검 이게 지금 더 센 쪽으로 지금 이렇게 본회의를 통과했잖아요. 네. 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저기 정청래 당 대표하고 김병기 원내대표의 갈등이 지금 불거졌습니다. 네. 지사님 보시기 어떠세요, 거기는? 민주당으로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일을 하다 보면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뭐 그거는 좀 이해하죠. 또 국민들의 지금 정서가 지금은 좀 더 개혁에 좀 더 방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 국회를 앞으로 운영해 나가고 또 야당을 그래도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끌고 나가야 되는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또 약간 협상을 예. 양보의 기지를 발휘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예산도 처리해야 되고 중요한 법안도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낫지 않겠냐 이렇게 아마 저는 판단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런 과정에서 뭐 지금 국민의 정서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충분히 좀 고려 나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의 리더십이 야당 때와 좀 달라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달라져야 되죠. 예. 왜냐하면 야당 대표하고 지금은 국정 최고의 책임자고 여야를 아우르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때 가졌던 생각을 지금 가지면 나라가 잘못하면 저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예. 바뀌는 것이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 야당일 때는 특히 윤석열 정부가 각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투쟁하고 서로 싸우는 그런 리더십의 방점이 있었다면 지금은 나라를 바로 세우고 회복시키고 특히 우리나라 민생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경제 주체들 특히 노사를 어떻게 끌어내면서 또 지방의 균형 발전을 어떻게 끌어내면서 이렇게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성장과 회복에 지금 방점을 둬야 되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그 나경원 의원이 9월 초에 지금 법사위 간사 선임을 시도했어요. 네. 그런데 추미애 그 법사위원장이 선임 안건을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이제 반발을 하면서 네. 초선인 그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의원들에게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보셨을지 모르는데 이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고 했어요. 네. 그 오선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뭐죠? 박은정 의원이나 뭐 최혁진 의원들이 막 강하게 반발하던데 그 내용을 우리 지사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 네. 빠루 사건, 체이백 감금 사건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아, 참 2019년이죠?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시 예. 예, 회고를 시키네요. 예. 나경원 의원이 말을 좀 함부로 하세요. 그러면 안 네, 되죠. 네. 사실은 본인이 아무리 5선, 6선이라도 초선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뭐 둘이 있을 때는 뭐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공식 석상에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5선이 초선보다 일 잘합니까? 뭐 지금 존경받아요? 아니죠. 예.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물론 어떤 건 잘할 수도 있지만 또 개혁이라는 어떤 측면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거고. 당시에 이제 빠루 사건 날 때 그 좀 되돌아보면은 당시에 이제 패스트트랙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이제 공수처 법안하고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를 두 개를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모든 회의하는 장소를 다 막았어요. 막았죠. 예. 막다 보니까 이제 뭐 빠루를 갖다가 막 치고 이렇게 했는데 심지어 이제 그 우리 마지막에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결을 해야 될 위원 중에 한 명이 당시에 우리 당시 제가 바른미래당에 있을 때 캐스팅 네. 보트였거든요. 예, 예. 두 명이 핵심 위원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최이배 의원을 감금한 거죠. 예. 아예 회의장에 못 가게. 들어오게. 그래서 밖에 의원 회관 밖에서 아예 다 막고 전부 다 아예 일부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고 아예 못 움직이게 다 막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게 아직도 재판에 아마 계류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그게 그 제가 듣기로는 최이배 의원한테 최이배 의원은 이제 그때 20대 국회의원하고 그때 안 했기 때문에 예, 예. 찾아와가지고 당신 이거 좀 풀어줘라. 지금 불처벌 하는 것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 좀 써줘라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최이배 의원이 끝까지 안 써줬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새로운 의회에 여러 가지 역사를 써나가야 되는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 의원을 존중하지 않고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서 감금한 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법 판단이 있어야 된다. 딱 끝까지 받아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최이배 전 의원을 찾아가가지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네. 뭐 제가 예. 찾아갔는지 아닌지는 네. 모르는데 예. 제3자를 통했든지 뭐 어떤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부탁을 여러 번 받았지만 내 끝까지 안 했다. 예. 라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9월 15일인가요? 지금 그 빠루 사건이 5년 반째 지금 그 지지부진한데 네. 9월 15일에 결심 공판이 열린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내년 초에 1심이 나올 거다 뭐 그런 그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9월 15일 날 결심되면 사실은 형사 사건은 한 달 내에 나오는데. 아, 그래요? 네. 뭐 기사는 뭐 내년 초쯤 나올 거다 뭐 이렇게 나오던데. 네. 뭐 늦어도 내년 초는 되겠네요. 네. 판사 인사가 되게 2월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500만 원 이상이면 네. 이제 배지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센 법이잖아요. 그게. 네네네. 예. 네. 맞아요. 예. 저는 의원직 상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러려면 30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도 이것도. 그렇죠. 예. 당연히 이것도 또 30까지 가야죠. 확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 사이에 좀 시간은 또 흐르겠네요. 네, 네. 근데 굉장히 지금 걱정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도 그때 부탁하고 그랬잖아요. 네. 나경원 의원이. 네네. 예. 이제 국회에 있으면은 서로 밖에서 싸워도 뒤에 가면 좀 봐줘라, 뭐하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그 국회의원 감금하는 일은 너무했어요. 사실 그런 일은 처음이었고 예. 그렇게까지 아예 회의장에 가지 못하게 방에다 가둬놓는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나경원은 그 본회의에 가서 하는 말이 예. 억울한가 봐요. 그러면서 빠루는 민주당이 가져온 겁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지금. 예? 자, 그 이재명 대통령은 그 지역 균형 발전과 그 특별자치도 권한 강화를 지금 강조해 왔습니다. 네. 지금 지사님 보시기에 뭐 체감할 수 있는 거 있나요? 지금 당장 이번에 이제 민생회복 쿠폰을 예. 지급할 때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 있어요. 예.
맨 처음에는 8대2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도 솔직히 부담된다, 부담이다. 우리. 예.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했죠. 그래가지고 9대1로 됐어요. 예. 그런데 서울은 25% 부담했잖아요. 75대 25.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결국은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적인 국비 부담 비율을 이번부터 적용하겠다. 특히 국비를 내려보낼 때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차등 지원을 해 나가겠다. 이거를 발표한 건 사실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그러겠네요. 옛날에는 뭐 똑같이 취급하죠. 그런데 지방이 사실은 서울에서 거리가 먼 우리 전북 같은 경우는 참 어렵거든요. 예. 이런 데를 조금 더 우대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휴게가 지금 현재 약 4조 원 가까이 있는데 이거를 10조 원 가까이로 늘리겠다. 또 지방 교부세율 국세 중에 일부를 지방으로 자동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현재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한 20%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앞으로 22%까지 늘리겠다. 그러면 지방의 재정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오랫동안 건의해왔던 건데 이거 뭐 이런 걸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고마울 뿐이죠. 그렇군요. 그 최근에 네. 그 정동영 그 장관이죠. 이제 네. 의원 겸 그 피지컬 AI도 이렇게 전북이 유치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 와중에 네. 그 대통령이 AI 뭐 위원장이다 해가지고 화제가 네. 됐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 내용은? 그건 제가 사정을 좀 잘 알죠. 예. 정동영 의원님께서 과기부에 이제 상임위를 가셨어요. 예. 상임위 가셨는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거 내가 과기부에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내 통일 외교 전문가인데 예. 과기정 통일에 나를 배정해가지고 이거 다선이라 다 안 가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거기 배정이 됐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길래 예. 제가 예. 우리 도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님들이 좀 고루고루 상임위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방위는 사실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아닙니다, 의원님. 사실은 우리가 일을 해보니까 과기부가 최고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아주 큰 프로젝트들이 많고 하니까 특히 AI가 중요하니까 AI 좀 가서 집중적으로 좀 선도하시고 여기 하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아침 공부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예. 1년 동안 하시고 나서 엄청나게 AI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셨어요. 그래서 피지컬 AI 이제 필이 다 꽂혀가지고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내 지역구에 하겠다 해가지고 예. 전북에 가져오셨는데 저로서는 사실 너무 고마운 일이고 예. 이게 서로 또 중간에 작년에 공부할 때만 해도 정권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예. 예산을 가져오기 이런 상황이 될지 몰랐죠. 작년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공부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있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준비하는 자에게 역시 기회는 온다. 정권이 바뀌니까 피지컬 AI 특히 AI 이 3 강국이 되도록 하자라는 정부의 방침하고 딱 맞아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피지컬 AI 실증단지 전북에 유치해 왔는데 저는 뭐 아마 반드시 좀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대통령이 제일 강조하는 게 요즘 AI잖아요. 네. 예. 근데 저희 전북한테는 잘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너무 잘 됐죠. 당시에 이제 우리 정동영 의원님께서 우리 이재명 당시 당대표님을 AI 위원장으로 하고 본인이 부위원장 해서 이렇게 출범을 시키려고 했는데 예. 이제 당대표께서 내가 이것까지 또 맡으면 너무 힘드니까 실질적으로는 당신이 좀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저한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예. 이제 한 거거든요. 그만큼 AI에 관해서 당대표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께서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지역 현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주 완주 통합이 지금 그 이 지역 내에서 핫 이슈인데 네. 지금 향후 일정은 어떻습니까, 지사님? 이제 완주 국민들 6천 명이 도지사한테 투표를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요구를 해서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지방시대위원회에다 보냈고 예.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난 4월 2일 날 이거는 주민투표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는 통합하는 것이 여러 가지 효과가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의견을 해서 행안부로 보냈어요. 예. 지금 행안부 장관이 이제 최종적으로 투표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지금 행안부 장관이 이것저것을 좀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뭐 제가 최근에는 좀 하루빨리 투표에 붙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투표가 뒤로 지연되면 뒤연될수록 완주에 계신 분들은 서로 갈등이 생기고 서로 아무래도 서로 불편하니까 예. 이거는 통합이 되건 통합이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건 이건 하루빨리 좀 결론을 내는 것이 난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을 반대하시는 분이건 찬성하시는 분이건 전부 우리 도민들이고 또 투표가 끝난 다음에 같이 서로 껴안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투표하는 과정에서 서로 절대 상대방 비난하지 말고 과열 선거 운동하지 않도록 예를 들면 플랜카드도 한 면에 하나씩만 붙이는 것으로 서로 합의한다든가 예.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 합의를 해서 서로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재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최근에는 그 서울행정법원이 그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잖아요. 저 굉장히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 새만금 공항은 이제 새만금이라는 특수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이것을 뭐 각 시도별로 공항 하나씩 다 지어줘야 되는데 사업성 안 나오는 것도 안 나오는 것을 예타 면제해가지고 새만금에 하나 짓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는 지나치게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이고 앞으로 서울의 3분의 2 크기인 새만금이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 시설이거든요. 여기가 새만금 국제 푸드 허브항이 돼야 되고 또 국제 물리항이 돼야 되고 또 국제적인 복합 레저센터가 돼야 되고 이런데 국제공항이 없어갖고 되겠습니까? 특히 전주가 2036년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올림픽 준비하는 모든 이동수단을 다 여기 새만금 공항이 28년 말에 완공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계획을 다 냈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대한체육회에서 판단해서 전주가 서울을 이기는 것으로 다 판단을 해주셨는데 예. 이제 와갖고 갑자기 뭐 그런 문제에 봉착을 했는데 아마도 이제 그렇게 취소 판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난번에 무안에서 예. 조류가 이제 서로 스트라이크가 일어나면서 그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새만금에서도 그 조류를 비행기가 어떻게 그 조류 피해를 줄이거나 아니면 회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그런 안들을 과거에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철저히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거 제대로 안 됐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이 2011년에 아니 2021년에 그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지금 이제 무안공항이나 이런 것들 그 사고가 터지기도 한참 전이고 물론 국토부에서는 나름 한다고는 했지만 사후적으로 보면 무안 사태를 보니까 이것도 검토하고 이것도 검토하고 검토를 충분히 예를 들면 10개를 검토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10개는 다 못했다. 상당히 예. 부족하다, 미흡하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속하게 판결문에서 얘기한 그런 것들 미흡한 부분들을 충분히 빨리 검토하고 분석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해명을 해야죠. 네. 조금 전에 그 새만금 신공항 이야기 하시면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네. 자, 이 절차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올 2월 28일 날 국내에서 어디를 후보 도시로 정할 것인가를 대한체육회에서 투표를 했어요. 예. 거기서 이제 49대 11로 우리 전북이 이제 서울을 꺾고 이겼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 오세훈 서울시장의 표정이 그리고 아주 그냥. 나서 제가 4월 8일 날 IOC 로잔에 갑니다. IOC 예. 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에 가서 IOC 위원들에게 전주 올림픽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올림픽을 우선합니다. 지방도시 연대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비효율적인 경기장 신설을 최소화하는 이런 올림픽을 지향하겠습니다. 또 친환경적인 올림픽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계획들을 제가 발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2달에 한 번 정도씩 IOC하고 줌회의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인 대화를 해나가고 있고 국내 절차는 이제 최종적으로 IOC에다 우리가 신청서를 내려면 국가 재정보증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국가 재정보증서를 첨부하기 위해서는 문체부의 심사와 기재부 심사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문체부 심사를 하고 있는 거고 끝나고 나면 기재부 심사 이거 2개가 다 거쳐지면 내년 뭐 제가 예상하기로 내년 한 3월에서 4월 정도면 모든 절차가 끝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나면 정식으로 재정보증서를 첨부해서 IOC에다가 공식적으로 유치신청서 내는데 유치신청도 그거는 공식적인 절차고 지금 벌써부터 IOC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어요. 예. 네. 네. 대한체육회와 문화부와 같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거는 언제 결론나냐? 27년 말에서 29년 초 사이에 최종적으로 유치도시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전 세계 13개 나라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도 13개? 예. 아시아 국가는 6개 나라고 아마 이번에는 아시아 국가로 국한해서 좀 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라는 예상이 많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는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터키, 대한민국 이렇게 6개 국가이기 때문에 예. 이 6개국이 치열하게 더욱 지금 경쟁하고 있습니다. 6개국을 그냥 바로 말씀하시네요. 아유, 뭐. 굉장히 치열하니까 머릿속에 그냥 아주. 뭐 장단을 얘기할까요? 네. 자, 그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열리잖아요. 예.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시험대가 될 걸로 보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대통령 취임이 6월 9일이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나서 내년 선거가 6월 3일이니까 뭐 1년 만에 맞이하는 선거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중간평가라고 국힘은 주장할 거고 실제로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예. 그렇게 주장하고 할 건데 뭐 초반에 지금 1년 동안 이제 모든 일하는 게 시작을 보면 어느 정도 소위 싹수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 취임 후 100일 그것도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100일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뽑지 않은 사람도 저한테 그 얘기 많이 해요. 나도 사실 기대 안 했는데 일은 잘해. 예. 진짜 잘하네. 음. 일은 똑부러지게 하네. 진짜 똑똑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전 축적이 되면 뭐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정치는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교만하기 시작하면 바로 죽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예, 우리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죠. 네. 그 여기 준비된 자료를 보니까 뭐 조국혁신당 성비 사건도 있던데 혹시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많이 안타깝죠. 사실 예. 뭐 조국 혁신당이 3년은 길다. 아주 심플한 캐치플로우로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환하게 마음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저는 12.3 계엄을 불러일으키는데 상당히 영향을 조금 주지도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뭐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끝내는데 상당히 기여한 것도 사실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정당에서 항상 중요한 거는 일이 터졌을 때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사고는 어디서든지 도처에서 사실 나올 수가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 이걸 어떻게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서 끊어내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특히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아주 세심한 주의를 공조직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자, 지사님 끝으로 그 JTB 뉴스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에게 네. 저희 채널 응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찍 전직에 오고 싶었던 JTB를 이제 불러줘서 제가 참 큰 유감입니다. 근데 저희 지역에서 같이 하고 있는 우리 JTB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2의 J는 전주입니다. 전주. 그런데 전주 TV를 줄여 JTB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전국의 많은 시청자들 사랑해 주시니까 저도 감사하고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2036년 전주 올림픽 꼭 유치해서 대한민국 K컬처를 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 제2 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사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